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했으면 연금만 받아도 여유 있을 줄 알았죠.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연금 받는 공무원이면 은퇴 걱정 없다는 환상,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고 자식들 뒷바라지가 끝나지 않는 시대엔 더더욱 그렇죠. 저는 최근에 60세로 퇴직한 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퇴직 후에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신다는 거예요. 연금은 매달 나오지만 생활비로 다 나가요. 병원비, 자식 용돈, 관리비만 해도 빠듯하네요. 하시며 허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질 않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런 은퇴 후 소득의 진짜 구조, 이른바 은퇴소득 피라미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중산층처럼 보여도 속은 비어있는 은퇴자들이 왜 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사례를 곁들여 풀어드릴게요. 은퇴소득 피라미드란? 은퇴소득 피라미드란 쉽게 말해서 은퇴 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입원을 구조화해 놓은 개념이에요.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 1층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2층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3층 개인 자산소득, 임대수익, 금융소득 등. 4층 일에서 버는 돈 노동소득. 이 중에서 1층과 2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고정소득이지만 은퇴 후 2030년을 감안하면 사실상 턱없이 부족해요. 결국 많은 분들이 3층이나 4층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12층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사례 1. 60세 퇴직 공무원, 연금 받으며 야간 알바의 현실. 서울시청에서 일하던 김호호 씨는 60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매달 공무원 연금 210만 원이 나오지만 전세살이 중이라 월세로 전환되며 주거비가 늘었고 딸아이 결혼 비용의 적금까지 다 깨졌다고 해요. 결국 요즘은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며 8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만들고 계시죠. 연금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생활비가 25만 300만 원은 기본이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이분은 은퇴소득 피라미드에서 1층만 갖추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죠. 3층 자산소득이 없고 결국 4층인 노동소득에 의지하고 계신 겁니다. 사례 2. 59세 퇴직한 대기업 부장, 퇴직금 1억의 빠른 소멸. LG전자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박오호 씨는 1억 가까운 퇴직금을 받았지만 불과 1년 반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부모 병원비, 아들 유학비, 차 바꾸고 인테리어 조금 고치고 나니 금방이더래요. 그 후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상환하긴 했지만 결국 다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택배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3층 자산소득이 전혀 없던 것도 문제였고 퇴직금을 자산으로 전환하지 못한 게 치명타였죠. 내가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매달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 서민이더라고요. 사례 3. 62세 자영업자, 건물 한 채 갖고도 불안한 노후. 강남의 작은 상가를 가진 62세 이호호 씨는 자영업을 접고 임대료로만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론 부자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상가 공실이 생기면 바로 생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은퇴 후 자산의 유동성이 없는 상태라 위기에 대처하기가 어렵죠. 한 달 월세 들어오면 넉넉하죠. 그런데 세입자 빠지면 그때부턴 진짜 발등에 불 떨어져요. 집 팔아서 현금 만들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이분은 3층 소득이 있었지만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은퇴소득 피라미드의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첫째,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연금 나오면 괜찮겠지 혹은 퇴직금으로 버티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예상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고정비 주거, 관리비, 식비, 보험료, 변동비, 병원비, 자녀 지원, 여행비, 예기치 않은 지출 사고, 가족 1등. 둘째, 수입의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목돈만 갖고 있다가 쓰는 식으로 접근하면 금방 고갈됩니다. 반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 예컨대 임대료, 배당금,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은퇴 후 돈 안 써도 된다는 착각도 큽니다. 은퇴 후에도 오히려 더 많이 쓰게 되는 지출이 많아요. 건강검진, 여행, 가족 경조사 등.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층 공적연금은 최소 생계 수준으로만 보고 2층 퇴직금은 안전한 자산으로 분산하며 3층 자산소득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4층 노동소득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취미처럼 즐길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이나 자격증 기반 소득원을 은퇴 전에 만들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연금 나와도 결국 또 일해야 한다면 그게 은퇴일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연금 행복한 노후라고 믿고 있지만 그건 일부 특권층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은퇴 전에 다양한 수입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고정 지출을 줄이고 생활의 크기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대기업 출신도, 자영업자도 은퇴 후엔 다 같은 일반인입니다. 지금 내 은퇴 소득 피라미드는 어느 층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은퇴 정말 괜찮으신가요? 60세 공무원, 연금 받고도 알바를 해야 하는 이유? 은퇴 소득 피라미드 구조로 보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 전략.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오랫동안 안정된 노후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퇴직 후에도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퇴 이후의 생활이 여유로울 것이라는 믿음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무원조차도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은퇴소득 피라미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은퇴 후 소득의 구조를 분석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리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은퇴소득 피라미드란 무엇인가? 은퇴소득 피라미드는 은퇴 후 개인이 의존하게 되는 수입원을 층별로 분류한 구조다. 이는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기준으로 설계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층으로 구성된다. 1층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2층 퇴직금 및 퇴직연금. 3층 자산소득, 부동산 임대, 금융상품 이자 및 배당 등. 4층 노동소득, 퇴직 후 일자리 창업 등. 많은 은퇴자들이 12층까지만 준비되어 있고 3층과 4층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아예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고 중산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빠르게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소득의 현실. 사례 60세 공무원 퇴직자, 연금으로는 생활비 부족. 서울에서 30년간 근무 후 정년 퇴직한 김모 씨 60세는 매월 공무원 연금으로 약 210만 원을 수령 중이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면서 월세로 전환되었고 자녀의 결혼과 병원비 지출로 인해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김 씨는 결국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약 80만 원의 추가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 문제 핵심 공적연금만으로는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고 주거비 및 가족 관련 지출이 소득 구조를 압박하고 있다. 사례 대기업 퇴직자, 퇴직금 1억 원 1년 만에 소진. 퇴직금 1억 원을 받은 박모 씨 59세, 대기업 부장 출신은 자녀 학자금, 부모 병원비, 차량 교체 등으로 퇴직금을 1년 반 만에 모두 사용했다. 이후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물류센터 야간 작업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고정적인 자산소득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리스크로 작용했다. 문제 핵심 퇴직금은 자산이지 소득이 아니다. 이를 소득화하는 구조를 사전에 마련하지 않으면 금세 고갈된다. 사례 임대수익 의존 자영업자, 공실 리스크로 흔들리는 생활. 상가 임대소득으로 매월 약 2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자영업자, 이모 씨 62세는 겉보기엔 여유 있어 보인다. 하지만 공실이 생기거나 수리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순식간에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특히 고정 수입 외의 유동 자산 확보가 어려워 긴급 상황 대처가 미흡하다. 문제 핵심 자산 소득은 안정적인 구조로 운영되지 않으면 불안정성이 크며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3. 은퇴 후 중산층 붕괴의 핵심 요인. 은퇴 후 필요 생활비에 대한 과소평가. 은퇴 이후의 생활비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의료비, 주거비, 가족 지원 등으로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함께 증가하면서 소득 대비 지출이 훨씬 커지는 구조로 바뀐다. 수입원을 자산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함. 퇴직금이나 보유, 자산을 금융 상품이나 임대 수익 등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단순 소비에 그칠 경우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해 재정 불안이 가중된다. 노동소득에 대한 경시 또는 과신.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특히 건강 문제, 고령자 차별,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4.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준비 전략. 소득 다변화 전략 수립. 은퇴 전에 반드시 3층 자산소득과 4층 노동소득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자산을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조로 바꾸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예배당주, 임대부동산, 월지급식 펀드 등. 퇴직금 활용 계획의 구체화. 퇴직금은 생존 자산이자 기초 자본이다. 무계획한 소비보다는 부분 연금화하거나 월소득 구조에 편입할 수 있도록 분산 투자해야 한다. 지출 최소화, 고정비 구조 점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쓰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면 은퇴 후 삶의 질이 높아진다. 노후 노동소득의 전략적 접근. 단순 노동이 아닌 자격 기반 소득 또는 자기 재능을 활용한 부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바리스타, 가드닝 강사,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은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심리적 만족감도 높다. 결론. 공무원이면 걱정 없다. 퇴직금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100세 시대의 노후는 30년 이상 지속되며 연금과 퇴직금만으로 버티기엔 지나치게 긴 시간이다. 현실적인 은퇴소득 피라미드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중산층 유지의 핵심이다. 소득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며 노동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은퇴 이후에도 품위 있는 삶을 지속하는 길이다.